안녕하세요. 이전까지 항공 수출에 대한 내용이었고 해상 수출, 프리페이드에 대해서 하려고 했는데 제가 전에 올린 영상이 있더라고요. FCL, LCL 기본 수출 절차는 그 영상을 봐주세요. 댓글에 링크 달아 놓을게요. 그 영상하고 오늘 영상하고 같이 보시면 좋겠어요. 보완되는 내용이 있을 거예요. 오늘은 노미권에 대한 내용을 넣어서 만들어 볼게요. 제가 FCL 수출을 본격적으로 한 지 3년 정도 되었고 사실 그렇게 많이 안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아는 만큼은 최대한 넣었으니까 감안하고 봐주세요. 마무리에 리퍼 컨테이너에 대해서도 간략한 내용 넣었습니다. 노믹하고 진행에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마스터 콜렉트 또는 프리페이드입니다. 항공운송은 마스터 콜렉트 불가인데 해상은 가능하더라고요. 노믹하고니까 하우스빌은 당연히 콜렉트죠. 해운우님, 부대우님 이렇게 정리됩니다. 마스터 프리페이드는 쉬워요. 파트너한테 가격 주고 셀링 레이트 받아서 진행하면 됩니다. 문제는 마스터 콜렉트입니다. 도착지 선사랑 우리 파트너가 운임 계약이 되어 있어야 마스터 콜렉트가 가능합니다. 운임 계약이 되면 운임 계약 번호가 부여됩니다. SC 넘버, 유효 기간은 보름이나 한 달 단위로 갱신이 되는 것 같아요. 파트너가 알려준 SC 넘버를 가지고 선사에 문의하면 계약 기간이 언제까지라고 말해줍니다. 이제 FCL 수출 진행 절차 한번 정리할게요. 부킹 단계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마스터 콜렉트니까. 선사는 목적지에서 해운우님 수금을 해야 하니까요. 앞서 얘기한 그 SC 넘버 있죠? 선사에 부킹할 때 이 SC 넘버를 같이 입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선사에서도 체크를 하겠죠. SC 넣고 마스터 콜렉트로 제대로 부킹을 하고 부킹 컨펌 시트를 받았어요. 그런데 진행하다가 보면 선사에서 SC 확인이 안 된다고 하거나 유효기간이 ETD보다 이전이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확인도 안 하고 부킹 컨펌을 해주나 싶기도 한데요. 컨펌을 안 해주면 그 당시에 제가 바로 확인을 했을 테니까요. 근데 이건 제 생각이죠. 그래서 부킹 전후 선사에 이메일로 SC 넘버가 유효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유효하지 않다거나 기간 연장이 안 되었다고 하면 파트너랑 확인을 해야겠죠. 이제부터는 각 단계에서 제가 말하고 싶은 부분을 얘기할게요. 항공은 서류 마감이랑 카고 마감이 별로 차이가 없어요. 워낙 빠르게 일이 진행되니까요. 해상은 카고 마감보다 서류 마감이 훨씬 빠릅니다. 가까운 아시아, 동남아 지역은 좀 덜한데 유럽, 미주 이런 데들은 서류 마감이 훨씬 빨라요. 컨테이너 번호가 있어야 서류 마감이 가능해서 MT컨 픽업일도 잘 챙겨야 해요. FCL 카고 마감은 모선 접안 전까지로 보시면 돼요. 부산항에 오늘 4시 접안이면 4시까지 반입하면 됩니다. 보통은 그렇습니다. 화주가 자기네 운송사를 이용하겠다고 하면 화주한테 스케줄 줄 때 부킹 시트를 같이 줍니다. 그럼 화주가 운송사에 전달할 거예요. 우리 운송사를 쓴다면 배차할 때 이런 정보를 같이 알려줘야 합니다. 운송사에서 보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트랜스로 알고 있어요. 내가 준 정보들을 가지고 이트랜스에서 부킹 확인을 하고 MT컨, 픽업, 풀컨, 반입 등에 관한 처리를 하는 거죠. 이트랜스에서 확인이 안 되거나 문제가 생기면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그럼 저는 또 선사랑 확인해야 하죠. MT 컨테이너 공급이 부족할 때가 있어요. 이건 진짜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요. 예로 A선사 부산에서 MT컨 픽업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 재고가 없대요. 그러면 수출자랑 상의해서 작업일을 미뤄야 합니다.
이럴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는 서류 마감이 오늘인데 오늘 재고가 없대요. 해상 운송은 컨테이너 번호가 없으면 SR 제출을 할 수 없어요. 그럼 해상 스케줄 자체를 미뤄야 합니다. 또 다른 문제는 서류 마감이 내일이라서 굳이 오늘 MT컨 픽업을 안 해도 돼요. 그럼 시간 여유가 생겼죠. 그런데 문제는 MT컨 재고가 언제 생기느냐입니다. A선사로 수입한 수입자가 자기네들 물건을 다 빼고 그 MT컨을 A선사 부산터미널로 반납을 하면 그때 재고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컨테이너 타입이 언제 반납이 될지 누가 알겠어요. 항공 수출할 때는 내가 배차 내리는 걸 깜빡했어도 항공사 컷오프 타임 여유가 있으면 운송사에 부랴부랴 배차 내릴 수 있어요. 그런데 FCL은요, 보통 2, 3일 전에는 운송사에 배차해야 한다고 봐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 운송사에 연락해서 당일 오후에 MT컨 픽업해달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전날 배차해도 되는 경우도 있던데 그건 운송사 재량이나 뭐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선사에 부킹할 때 픽업지, 픽업일 입력한다고 했죠. 운송사에서 픽업지나 픽업일 변경해달라고 연락이 오면 저희는 선사에 변경 요청을 해야 합니다. 대부분은 선사 시스템에 부킹 수정으로 하는데 이메일로 처리하는 선사도 있어요. 이것도 문제는 선사에서 수정 컨펌을 늦게 해주면 저희는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운송사에서 아무리 나를 쪼아도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선사 컨펌을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픽업일, 상차일 정리 한번 할게요. 선사에서 말하는 픽업일, 상차일은 MT 컨테이너 픽업일을 말합니다. 선사 입장에서는 수출자가 컨테이너 작업하는 날짜는 중요하지 않아요. 수출자가 말하는 픽업일, 상차일은 자기네 공장에서 작업하는 날짜예요. 컨테이너에 화물 적입하는 날짜를 말합니다. 작업이 완료된 컨테이너, 그러니까 수출자가 컨테이너에 물건 다 넣고 실까지 채운 상태를 풀 컨테이너라고 합니다. 터미널마다 선반입 제한일이 있어요. 만약 풀컨을 오늘 CY로 입고하려고 했는데 선반입 제한일에 걸리면 운송사에서 자기네 창고에서 보관했다가 CY로 입고해야 합니다. 그럼 보관료가 발생하겠죠. 어떤 터미널은 선반입권을 판매하기도 합니다. 선반입권 1일치, 3일치, 5일치 이런 식으로요. 창고에서 보관했다가 CY로 입고하는 게 나은지 선반입권을 구매하는 게 나은지는 수출자랑 운송사랑 협의를 해야겠죠. 각 선사 사이트를 보고 스케줄을 확인하는데요. 부킹하고 나서 이후에 ETD 확인을 할 때에는 선사 외에 터미널 사이트도 같이 봐야 합니다. 출항 터미널 있죠? 각 터미널에서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 모선, 입출항 등을 수시로 업데이트합니다. 제가 보니까 터미널 사이트에서 업데이트가 되면 그걸 선사 사이트에 반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시간 반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모선 입출항은 터미널 사이트가 더 정확합니다. 선반입 제한일 또는 반입 가능일 확인은 터미널 사이트를 보고 합니다. 포워더 KR이라는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각 터미널 사이트를 확인할 수 있어요. 좌측 상단에 터미널 정보 탭이 있고 터미널 사이트로 연결이 되네요. 스페이스 부족 등의 이유로 선사에서 롤오버 통지를 할 때가 있어요. 항공으로 치면 오프로드인데요. 다음 스케줄로 미룬다고 통보하는 거예요. 저희도 업체에 똑같이 통보를 하는데 그건 그렇다 치고 이렇게 롤오버 되거나 선박 입항이 지연이 되면 선사에서 컨테이너 사용료하고 창고료를 청구합니다. 수출자의 문제가 아니지만 선사는 그냥 포워딩에 청구를 해요. 어쩔 도리가 없어요. 내는 수밖에는. 제가 특수 컨테이너는 리퍼만 해봤는데요. 리퍼 컨테이너 운송에서 PTI 신청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냉장,
냉동 품목 운송할 때 사용하는 것이 리퍼 컨테이너입니다. 리퍼 운송은 온도 유지를 하기 위한 장치들이 제대로 돌아가야 하죠. 그래서 수출자한테 컨테이너를 릴리즈하기 전에 가동이 제대로 되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PTI입니다. PTI 절차는 이렇습니다. 절차가 복잡한 것은 아니에요. 다만 일정 확인 등 잘 챙겨야 합니다. PTI를 선사가 중간에서 컨트롤 안 하고 운송사에서 CY로 직접 PTI 신청하라는 선사도 있어요. 부킹하면서 선사에 PTI 신청을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면 됩니다. FCL은 MTA 컨테이너 사용 프리타임이 있어요. 리퍼컨은 일반 컨보다 프리타임이 짧을 텐데요. 최근에 제가 리퍼 하나 진행했었는데 MT컨 픽업일로부터 프리타임이 7일이래요. 그거를 맞춰서 다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중간중간에 선박 2팡이 자꾸 2, 3일씩 슬금슬금 지연이 되는 거예요. 어차피 2팡이 지연되면 출항도 지연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 프리타임 날짜를 넘겼어요. 출항하고 다 끝났다 싶었는데 나중에 선사에서 MT컨 사용 오버타임 하고 CY 보관료를 내라고 하네요. 선사에 무슨 딜레이 때문에 그런 거니까 웨이브 해달라고 했더니 리퍼 컨테이너는 웨이브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수출자는 선사 문제인데 왜 자기네가 내야 하냐고 비용을 못 내겠대요. 저도 같은 생각이긴 하죠. 하지만 이런 상황은 참 난감합니다.